네, 3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시작하겠습니다. CFTC가 이번에 바이낸스를 기소하면서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또 증권성, 이 코인, 크립토커런시의 증권성 여부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미국에서 상품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폐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멘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바이낸스에 대한 기소는 굉장히 정치적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SEC와 지금 CFTC가 그동안 벌여왔던 규제권 밥그릇 다툼이라는 게 이제 정말 본궤도에 오르면서 바이낸스를 때리면서 동시에 CFTC 입장에서는 규제권 관할과 관련해서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존재감을 굉장히 조금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CFTC 위원장을 역임한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는 아키텍처이고 알고리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가 증권이고 뭐가 상품인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규제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CFTC나 SEC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결정하는 거는 의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라는 것, 규제 명확성이라는 게 법적인 지위를 갖춰야 된다는 거,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의 말을 꼭 100% 동의한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관점이 아니고 결국에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 포괄적인 암호화폐 관련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과연 누구로 하여금 암호화폐 규제 이슈에 있어서 키를 주게끔 설정을 할 것인지, 증권과 상품에 대한 이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마련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이제 그게 좀 더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리플 소송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법부에 공이 조금 던져져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지금 이번에 CFTC가 바이낸스를 기소했다라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일련의 사건인데, 이를 통해서 갑자기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뭐 이런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만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SEC와 이번 CFTC의 입장은 확실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SEC와 CFTC의 규제권 밥그릇 다툼 과정에서 이번에 바이낸스를 제물로 활용했다. 이런 어떤 맥락적인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재밌어요. 정말 이 증권일까 상품일까, 이게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게 100년 전 하위 테스트 기준을 지금 적용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SEC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렇게 보면 확실히 아닌 게 느껴지고, 법원에서는 SEC를 좀 조지기는 하는데 진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커런시의 증권성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일 하트너라는 사람인데 리플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CFTC는 상품도 증권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텔레그램 사건 사례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9년도에 텔레그램이 기소를 당했었는데, 당시 텔레그램의 토큰 그램이 이 상품으로 간주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밝혔던 멘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램 토큰은 상품으로 간주되는데 증권법 적용 여부는 상품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진짜 이거 완전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품인데도 증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새로운 혁신 기술에 대해서 법안이, 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법적 미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이상한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이게 2019년 상황. 재밌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면서 동시에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두 곳으로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CFTC의 규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SEC의 규제를 받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될 거다. 당연하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동시에 CFTC와 SEC의 규제를 받아야 된다. 미국 시장 떠나고 말지. 어차피 돈귀신들은 이게 미국 시장 밖에 있더라도 다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하고 다 달려들 텐데 이 더러워서 사업하겠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지금 상황이 이것들 규제기관들의 어떤 밥그릇 다툼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희한하고 다소 아주 많이 골 때리는 지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점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흐름들 지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25% 수준의 반등을 했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폭등한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25% 폭등한 겁니다. XRP가 특히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약간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지점이고, 이유는 하나죠.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3월 말 소송 결과 발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카롱 신임 리플 사장이 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런 멘트를 이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지금 최근 크립토 커런시의 버블이라고 지금 제목이 담겨 있는데, 지금 최근에 다 빨간색, 다 엄청 빠졌잖아요. 막 렌더도 지금 마이너스 16%, 파일코인도 많이 빠졌고, 니어도 그렇고 다 빠졌는데, 아무튼 다 빠졌는데, 지금 라이트코인은 반감기 이슈가 있으니까 10% 가까운 반등을 보였고, 플레어 그리고 XRP, 스텔라루멘 다 가족 계열이잖아요. 한 가족 계열이잖아요. 만 이렇게 지금 반등세, 특히 리플이 대장으로서 26%, 스텔라루멘 늘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따라가고 있고, 플레어 20%,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이미지 하나를 통해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탑 100, 상위 100개 코인 어떤 흐름이라는 거죠. 지캐시도 조금 올랐나 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라켓 오페드 히에가 말한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은 일단 0.41달러 반등에 성공할 경우에는 0.56달러를 거쳐서 0.8달러까지도 가능하다. 0.8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 따지면 1,000원 되잖아요. 좀 이렇게 좀 올라와 주면 0.8달러 부근에서 아마 국내에서는 매도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 원화 기준으로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좀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평선 아래, 그러니까 0.41달러 아래로 다시 빠질 경우에는 다시금 0.36달러 리테스트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점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존 디튼 변호사가 좀 이빨을 좀 세게 털어준 게 지금까지도 약발이 좀 먹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XRP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다, 소송 판결은 몇 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XRP가 SEC가 만약에 이긴다라고 해도 지금 0.45달러 부근인데 더 빠지겠어? 특히 리플은 항소할 거고 지금 수준 유지할 거야. 그런데 만약 리플이 이길 경우에, 그러니까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성을 갖게 될 경우에 얼마나 업사이드 올라갈까? 이런 얘기가 지금 약간 매수세를 자극시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지금 눈여겨서 바라봐야 될 부분은,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대결 구도 측면에서 좀 더 넓게 시장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가 증권이고 뭐가 상품인지 이 크립토 커런시와 블록체인 업계를 두고 지금 규제권 다툼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영역에서는 짜증나고 자꾸 이럴 거면 해외로 나가버리지, 아예 바이낸스 US 포기해버리고 바이낸스도 미국 시장 버리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작 홍콩에서는 정말
굉장히 전폭적으로 속도감 있게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 액팅을 직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업체와 이 뱅킹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업체 뱅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4월 28일에 개최하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 업체와 홍콩에 있는 은행들의 미팅을 주선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홍콩 통화청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이 크립토 커런시와 블록체인 업계의 규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두 곳에서 힘을 합쳐서 암호화폐 업체와 은행들을 연결시켜주는 에이전시 역할까지 하겠다라는 거를 이번에 홍콩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전폭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지를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SEC와 CFTC가 막 서로 핥히면서 싸우고 있는 미국 시장과 비교할 것도, 비교가 일단 비교 대상이 아니고, 뭐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재작년인가요? 벌써 이제 특근법 그때만 하더라도 은행들한테 다 퉁쳤잖아요. 금융감독기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은행 계좌, 실명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실명 계좌가 발급이 돼야지 거래소 라이선스를 준다라는 건데,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해서 은행들한테 그걸 책임을 퉁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은행들이 어쩌다 보니까 갑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위치가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하게 된 거지. 금융당국이 뭔가 주재를 하고 이 산업을 지지하면서 지원하기 위한 스탠스가 아니고, 야, 암호화폐 거래소 쟤네 사고 치면서 사기칠지 모르니까 그 수단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은행들이 빡세게 검증해가지고 은행 실명 계좌 발급 여부 결정해. 은행이 실명 계좌 발급 안 해주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승인 안 해줄 거야. 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는데, 그만큼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엄청 한심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한 것 같은데, 정말 그때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건 사실 어느 정당에서 정권을 잡았느냐, 그것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정말 그것보다 이 금융당국의 어떤 이 시장을 바라보는 비전과 정책적인 어떤 이 포텐셜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홍콩처럼 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하게 허브로 도약을 할 거면 홍콩처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뭐 부산 같은 도시가 지금 홍콩이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굉장히 이 포텐셜과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포진해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도시가 되겠다, 거듭나겠다, 이렇게까지 도시의 어떤 정책적인 브랜딩을 노리고 있는 곳인데, 중앙정부에서 자꾸 헛짓을 하니까 다 놓쳤죠. 사실 지금 이런 거는 부산시에서 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그림인데 되게 아쉽게 느껴져요. 어쨌든 미국이 헛질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콩 규제 당국이 이런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밝힙니다. 홍콩 은행들과 암호화폐 업체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촉진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체 은행 계좌 개설 논의하고 있다. 이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을 하면서 에이전시 역할까지, 그러니까 규제를 한다. 레귤레이터의 역할이 아니라 레귤레이터의 역할도 하겠지만 에이전시의 역할까지 하면서 거의 뭐 손님 모시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안 그러면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새로운 어떤 블록체인 시대를 하나의 기회로 간주한다라면 홍콩처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마 두바이도 그렇고 앞으로 런던도 그렇고 아마 홍콩의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떤 롤모델로 삼아서 비슷한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행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은행의 목소리만 듣는 것도 아니고, 암호화폐 업체들의 목소리만 듣는 것도 아니고, 이 양자의 목소리, 여러 플레이어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 있고 소통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콩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국유형 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크립토 기업들에 대한 뱅킹 서비스를 지금 이미 시작을 했거나 시작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 완전 쇼킹한 뉴스죠.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크립토 규제 완화의 어떤 신호탄으로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상반기를 거치면서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라면 게임 끝이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상반기 하반기 이런 기준점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요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호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가 홍콩의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홍콩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곧 시행될 규제 알아보고 아시아 지사의 거점 살피기 위해서 홍콩 방문할 예정이다. 이건 지금 CEO 얘기예요. 인디펜던트 리저브 CEO인데 여기 있잖아요. 곧 시행될 규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반기 본격화. 소통을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지. 이런 상황에서 OKX 거래소도 오늘 홍콩에 법인 설립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이 바스프 이거를 증권 선물 규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여기서 지금 OKX가 하려는 거는 바스프 라이선스와 증권 선물 규제 관련 라이선스 이런 것들 지금 신청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여러 글로벌 해외 거래소들이 아시아 거점 지역으로 홍콩으로 들어오고 있냐? 홍콩에서 6월부터 이제 바스프 도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콩 정부가 6월에 각 여러 거래소들한테 바스프를 부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라던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중국의 전면적인 어떤 입장 공식 전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6월이라는 시점을 기준점으로 놓고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 좀 더 종합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걸 알지 않으면은 이게 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홍콩으로 들어오고 있지? 중국은행이 왜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아니 이건 뭐 그래 단편적으로도 오케이 좋은 소식.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얼마 안 남았어요. 6월이 기준점이에요. 이 암호화폐 업체가 은행 계좌를 발급받는 게 6월까지 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스프에 대한 공식적인 런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금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조금 마지막으로 조금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은 PCE 개인소비 지출 31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2월 근원 PCE가 이제 1월 대비에는 이거 근원 PCE거든요. 0.4%로 지금 예측되어 있는데 0.6% 1월에 0.6%보다는 조금 완화된 거죠. 전년 대비로는 4.7%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땡큐. 안도 랠리가 조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좀 시끌시끌 하겠네요. 그래서 그나마 근데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을 해주고 있어서 이 시그널 나오면은 금요일 밤에 약간의 어느 정도 폭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도랠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치 수준 또는 이것보다 더 둔화된 모습으로 나와준다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막 안도랠리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 준비했어요. 숨차다. 네, 잠깐 저 물 좀 마실게요.